안녕하십니까. 한방이답이다 김남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침 치료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켜줄 뿐만 아니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그리고 중추성 진통 효과라고 해가지고 통증을 현저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를 해드린 바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럼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에는 이제 활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활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다 생기는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활막은 손가락에도 분포하고 손목, 팔꿈치, 무릎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전신에 있는 여러 관절을 침범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과사형에서 생기는 골관절염에 비해서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으로서 우리 사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악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영상을 한번 관찰을 하면 심한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손가락이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류마티스 염증 인자들이 뼈를 침식시키고 그리고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에 관절의 변형이 심하게 생긴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이제 손끝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손바닥 쪽에서부터 증상이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나 초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손이 굳어지는 조조강직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느껴지면 혹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것이 아닌지 해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각종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용량으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항류마티스 제제라고 하는 이제 좋은 약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약 70%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약도 이제 간 손상에 좀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감염의 위험성이 좀 높아진다는 측면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침치료다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약도 사실 비슷한 작용을 하거든요. 한약 치료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인 계지작약지모탕이라고 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 한약을 사용한 군하고 일반적인 양약을 사용한 군하고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관절 종창의 수라든지 통증의 정도, 관절의 기능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한약을 치료한 군에서 양약을 치료한 군보다 약 3배 정도 효과가 더욱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 결과만 있으면 사실 좀 근거의 수준이 낮지만 무려 16개의 임상 연구를 모아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이제 각종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한약을 복용시켰더니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라고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일반적으로 한약만 사용한 군보다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사용했더니 치료 효과가 약 3.3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또 구체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 연구를 보시면 한약을 양약만 사용한 그 경우랑 그리고 한약과 양약을 병용해서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한약까지 같이 복용을 하시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토탈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압통 관절수, 그러니까 눌렀을 때 아픈 거, 그리고 부종 관절수, 붓는 거, 그리고 변형이 생기는 것들, 이제 뼈에 침착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점수로 비교를 해보았더니 일반적인 양약만 드시는 분에 비해서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제 류마티스 있으신 분들은 RF라고 하는 게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데 류마티스적인 경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을 해보셨더니 양약만 복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수치가 더 낮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염증 수치인 ESR이나 CRP라는 수치도 양약만 복용하시는 분들보다는 한약이랑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더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 이제 맺은 말을 할 때 특징적인 것은
류마티스 있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생기는 또 약간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소화기 부작용이라든지 간 수치가 안 좋아진다든지 백혈구 감소증이 생긴다든지 뭐 탈모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약을 동시에 양약이랑 같이 복용을 시켜보았더니 이러한 부작용들이 더욱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양약만 복용하시지 말고 한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간 손상을 막아주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류마티스 있으신 환자분들은 각종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졸중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조그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연도, 뭐 2년, 3년, 10년까지 이제 그려놓은 건데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류마티스 있으신 환자분들은 그 뇌졸중의 발병률이 저렇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류마티스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뇌졸중의 발병을 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무려 50%나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을 봤더니 그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선이 보이죠? 그 허혈성 뇌졸중의 발병률을 더욱더 낮춰주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30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짧게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더 한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무려 4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COPD라는 질병이 잘 생기거든요. 다음 우리 도표를 보시면 COPD라는 질병이 생기는데 COPD라고 하는 것은 폐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가서 나중에는 이제 폐암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COPD 발병률이 약 50%가 높아지고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서 류마티스와 COPD가 동시에 있으신 분들은 사망 확률이 2배나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을 봤더니 COPD가 발생하는 확률이 30%나 떨어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옆에 또 조그만 도표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을 조금 복용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복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COPD가 발생하는 확률이 점점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더 많이 복용할수록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약 치료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통증이나 그 지표들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고 염증 수치도 낮추어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약을 복용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방 치료를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